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수학과 석사과정 재학 중인 이상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한 논문은 로버트 워튼이 1973년에 쓴 ICAPM이라고도 불리는 Unintertemporal Capital Asset Pricing 모델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목차는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고, 이제 바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먼저 이제 아이캐팸에 대해서 알기 전에 캐팸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팸은 이제 주식과 채권과 같은 이제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기 위한 사용되는 이제 이론적인 모델입니다. 그리고 캐팸은 자산의 위험과 그로 인해 제공되는 보상을 연결해 주는 게 됨으로써 이제 적절한 기대 수익률을 예측하는 데 목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캐페의 좀 주요 구성 요소에 대해서 좀 알아보게 된다면은 여기서 리스크 프리 레이트 RF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이제 리스크 프리 레이트 뭐 대부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리스크 프리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없이 얻게 되는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수익률 리턴을 얘기하게 되고 여기서 RM Expected Market Retur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 포트폴리오에서는 이제 시장 내의 모든 자산을 포함하는 이제 가상의 포트폴리오가 존재해가지고 전체 시장의 수익률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베타라는 게 존재하는데 베타는 자산의 베타 값은 그 자산의 수익률이 시장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에 얼마나 이제 센시티브하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측정하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캐페의 공식은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공식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좀 살펴보게 된다면은, 아까 이제 말했듯이 리스크 프리 레이트는 이제 리스크 없이 보장되는 이제 수익률을 얻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expectation RM 마이너스 RF, 이 부분을 이제 마켓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것 대신에 그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함으로써 그 시장에 투자를 함으로써 얻게 되는 그 기대 수익률 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베타도 얼마나 이거 민감한지에 대해서 하는 건데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알아보자면은 여기서 이제 뒷부분을 보자면은 베타가 높은 자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더 위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따라서 그 기대 수익률도 더 높게 받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베타가 이제 값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만약에 이 베타 값이 1이라고 한다면은 이 시장과 내 자산 투자를 한 게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만큼 움직인다라는 그 의미가 됩니다.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고 하면은, 시장의 총, 에셋 자체가 1%가 오른다면은 내가 투자한 에셋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1% 오르고, 만약에 시장도 똑같이 1% 떨어진다면은 내 자산도 1% 똑같이 떨어진다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타 자체가 1보다 크게 되면은 이제 시장보다 더 이제 변동성이 크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이제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자면은 주로 이제 스톡, 주식과 같은 게 이제 대부분 베타가 1보다 크게 되는데, 만약에 시장에서 이제 1만큼 올랐다고 하면은 스톡이 2만큼 오르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오르는 것보다 스톡에 이제 오르는 이제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스톡 같은 경우에는 베타가 1보다 더 크게 됩니다. 베타가 1보다 작은 거는 시장보다 덜 이제 변동하게 되는 이제 자산을 말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본드와 같은 채권을 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이제 그 KPM의 포뮬라를 다시 써봤고, 여기서 이제 나타내게 되면은, 이 뒤 문장을 보게 되면은, 자산의 수익률은 시장 평균 수익률과 관계, 그리고 베타로 측정되는 그 센시티브에 의해서 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예, KPM의 장점에 대해서 써봤는데, KPM의 장점은, 어, KPM은 자산의 수익률을 시장과 비교한 위험을 바탕으로 간단하게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줍니다. 그리고 KPM은 투자자가 자산 위험이 기대 수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고, 이게 되게 단순한데도 불구하고, KPM은 금융시장에서 자산 가격 책정을 위해 널리 사용되는 가장 유명한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KPM의 이제 리미테이션, 단점하고 좀 한계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싱글 팩터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베타만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이 베타만을 고려하게 된다면은 산업적인 위험하고 좀 유동성 위험과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반영을 못하게 되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 투자에서 복잡성을 이제 네, 전체적으로 반영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태틱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어,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수익과 시장 움직임 간의 관계가 시간에 따라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게 되는데, 이는 근데 항상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게 됩니다. 이제 KPM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본 논문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인트로덕션 쪽부터 보게 된다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캐펜 같은 경우에는 스태틱 모델, 이제 싱글 페리오드 모델이 되게 되고, 투자자가 단일 기간 시간 동안 의사결정을 내린다고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캐펜 같은 경우에는 민베리언스 옵티마이제이션을 사용하게 되고, 투자자가 해당 기간 내의 위험과 수익 간의 균형을 바탕으로 포트폴리오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아이캐펜 같은 경우에는 다이나믹 모델, 멀티 페리오드 모델로 이제 여러 기간에 걸쳐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린다라고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뿐만 아니라 이제 미래의 투자 기회와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변할지 함께 고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알아둬야 될 거는 캐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태틱, 그 다음에 아이캐팸 같은 경우에는 다이나믹한 모델이라고 좀 그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팸에 대한 이제 비판도 존재하게 됐는데, 싱글 페리오드에서의 가정은 이제 현실적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시장 조건은 시간에 따라 변하고, 캐팸은 이제 이러한 것들의 다이나믹을 좀 반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모델은 호모지니어스한 익스펙테이션을 가정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현실 세계의 투자자의 행동을 이제 반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호모지니어스 익스펙테이션이 어떤 건지 몰라서 알아봤는데, 투자자들끼리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그런 겁니다. 다음에 베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의 공분산을 기반으로 자산 수익을 설명된다고 이제 예상을 하게 되는데, 이제 블랙, 젠슨, 이제 숄즈가 연구한 이제 이 실증적인 연구에 따르게 된다면은 로우 베타 같은 경우가 로우 베타를 갖는 에셋 같은 게 하이 베타를 하이 베타 그러니까 베타가 높은 에셋을 갖는 것보다 더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캐팸 같은 경우에는 높은 베타를 갖는 게 더 좋은 기대 수익률을 갖는데 이거는 이제 캐팸매가 예측하는 좀 상반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캐팸에 대한 이제 기여가 나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캐팸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가 미래 투자 기회를 고려하며 이제 오늘 내린 결정이 향후 이제 포트폴리오의 최적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가지고 캐팸의 한계를 좀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틸리티, 익스펙티드 유틸리티를 이제 맥시마이즈 극대화할 수 있게 되는데 아이캐팸은 이제 투자자가 기대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거와 뭐 캐팸과는 이제 일치하며
미래 자산의 가치와 그 부채를 통합하여서 실제 투자자 행동보다 더 잘 부합하게 됩니다. 그 KPM의 리미테이션은 이제 계속 설명을 했고, 이제 여기 IKPM의 솔루션을 보게 된다면은, IKPM 같은 경우에는 인터템포럴, 그러니까 다중기간 관점을 좀 채택을 하게 되고, 이제 이제 변화하는 시장의 특성을 통합하고, 이제 위험과 수익을 더 현실적으로 다룸으로써 KPM의 그 스태틱한 정적인 모델을 한계를 좀 해결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증적인 연구에서 봤는데, 이제 캐팸 같은 경우에는 실증적인 연구 같은 게, 이제 이론적으로 비판을 받아왔지만, 이제 위험 베타나 이제 기대 수익률 간의 관계에 대한 유용한 통찰을 제공하고, 자산 수익률의 변동의 중요한 부분을 설명해주게 됩니다. 이제 반대로 아이캐팸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위험과 수익 패턴을 통합해서 공적인 그러니까 다이나믹한 환경에서 자산 가격 책정 대안보다 포괄적이고 현실적인 이유를 제공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 섹션이 이제 캐피탈 마켓 스트럭처 부분을 나가게 될 텐데,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7가지의 가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다 읽을 수는 없고, 네, 마지막 이제 어셈션 7만 보게 된다고 하면은, 이 자산 거래의 흐름은 자산 거래는 시간이 이제 흐름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이제 가정이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어셈션 1하고 6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이낸셜 티어리, 그 금융 이론에서 이미 잘 알려진 그 컴플리트 마켓에서 하는 이제 일반적인 과정인데, 어셈션 7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튼이 이제 말을 하기로는 어셈션 1부터 6까지로부터 충분히 유도가 가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잘 발달된 그 자본 시장에서 연속적인 거래 기회간의 시간 간격이 매우 짧기 때문에 연속적 시간 거래가 이제 합리적인 이제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네, 세 번째 섹션이 이제 Asset Value and Rate of Return Dynamics 부분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싱글 페리오드 맥시마이저 같은 경우에는 캐페엠이 되게 되겠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 현재 시간을 넘어서 그 이후의 사건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인터템포럴 맥시마이저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할 때 그 현재 기간의 수익률과 미래에 이제 이용 가능한 수익률을 관계를 좀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투자자가 이제 아는 거는 자산의 수익률이 다음 거래 동안에 어떻게 변할지 전이 확률, 그러니까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를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투자자가 다음 거래 기간 동안에 자산의 수익률, 어, 변화 가능성을 좀 예측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미래 수익률의 전이 확률 같은 경우에는 투자 기회 집합 변화에서 투자 기회 집합의 변화를 좀 지배하는 확률적인 가정, 스토캐스틱한 가정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에셋에 대한 이제 정의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게 캐시플로우 X라는 게 나오고, 이제 피지컬, 이제 물리적 감가상각이라는 이제 람다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람다 같은 경우에는 자본이 이제 감소하는 비율이 되게 되는 거고, 사용된 자본 같은 건 KT, 예, 단위자본당 이제 가격 같은 경우는 PKT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에셋의 밸류는 V로 표현이 되게 되고, 이 두 개를 곱한 것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수익률을 계산을 하게 될 텐데,
기간 이제 H 동안의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다음에 자산 가치의 변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있는 맨 밑에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디퍼런스 이퀘이션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P 같은 경우에는, 주식의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T 플러스 H라는 거는 이 T 플러스 H 시점에서의 주식의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과 같이 이제 계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제 N 같은 경우에는 T 시점에서, NT 같은 경우에 T 시점에서 총 주식의 수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T 플러스 H 시점에서 총 주식의 수는 네,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니셜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P0 같은 건 P, N0 같은 건 N, 이제 V0는 이제 N0, P0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가정을 아까 7가지 했는데 더 이제 머튼 같은 경우에 3가지 가정을 더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어썸션 파일을 보게 된다면은 이제 투자 기회 집합과 그 변화를 설명하는 스토캐스틱 프로세스의 벡터 셋은 이제 타임 호모지니어스와 마르코프 프로세스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마르코프 프로세스라는 것 자체는 현재 상태만으로, 그냥 과거에 의존하지 않고 현재 상태만으로 미래 상태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는 거고, 타임 호모지니어스다라는 거는 시간에 따라서 과정의 그 스토캐스틱 디스트리뷰션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어셈션 이제 9를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스테이트 베리어블 상태 변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과정에서 상태 변수에서는 이제 로컬 체인지, 그러니까 좀 작은 변화만 허용하게 된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스테이트 베리어블이라는 개념이 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가장 중요한데, 이제 제가 이제 이해한 식으로는 스테이트 베리어블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좀 스토캐스틱하고 다이나믹하게 변하는 그런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대부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리스크 프리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콘스탄트로 가정을 하고 하게 되죠. 여기서 머트는 이 리스크 프리 레이트 같은 경우에도 시간에 따라 가지고 변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스테이트 베리어블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어셈션 10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 기회 집합의 각 자산에 대해서 시간 t의 단위 시간당 기대 수익률과 순간적인 분산이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대 수익률은 이제 알파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그 분산은 이제 시그마 제곱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디스크리트 타임 이제 리턴 다이나믹스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게 될 텐데,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P는 이제 주식의 가격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주식의 가격의 변화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YT라는 이제 변수가 하나가 추가가 되는데, 얘는 이제 purely 랜덤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얘에 대해서 expectation은 0이고,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 variance는 좀 1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밑에 같은 경우에는 Z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랜덤 프로세스 Y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DZ 같은 경우에도 좀 순간적인 수익률에 좀 SD,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YT 같은 경우에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게 된다면은 ZT는 이제 위너 프로세스 혹은 이제 브라운형 모션을 따르게 됩니다. 그다음에 DZ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간적인 수익률에 따라서는 그런 이제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 SD를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이토 프로세스가 나오는데 이 이토 프로세스 이 식이 이거 아까 그 3번씩 여기서 리미트 h는 0으로 가게 된다면은 이 식이 그대로 유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이토 프로세스가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왜 나왔을까 되게 고민을 해봤는데 아까 말한 이제 스테이트 베리어블 그 상태 변수가 아까 스토캐스틱하고 다이나믹하게 움직인다라고 하게 됐는데 이제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이토 프로세스를 좀 도입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7번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파하고 시그마 같은 경우,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과 변동성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제 SD로 나타낼 수 있게 되는데, 이제 그 말은 이 알파와 시그마 같은 경우에도 상태 변수로 사용이 되게 된다는 얘기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리퍼런스 스트럭처 앤 버짓 이제 이퀘이션 다이나믹스로 들어가게 될 텐데, 이제 K명의 소비자 투자자들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각 투자자는 이제 자신의 이제 기대 효용을 이제 좀 극대화하려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번식이 나오게 되는데 뭐 그동안 이제 앞선 발표한 분들에서도 이 식이 많이 나왔었죠. 이 식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된다면은 첫 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C 같은 경우에는 컨섬션 소비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S 시점에서의 소비 그 소비에 대한 이제 효용 함수가 되겠고, 두 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투자 종료 시점 TK에서의 자산의 가치를 반영한 좀 유틸리티, 효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정을 두 가지 하게 되는데, UK와 BK 같은 경우에는 스팅리 컨케이브 하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팅리 컨케이브 하게 된다면은, 어, 위험 회피 행동을 이제 보장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생존 기장의 독립성인데, TK 같은 경우에는 투자 결과와 이제 독립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어,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아, 네, 발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좀 여기 이제 어큐뮬레이션 이케이션, 이제 축적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데, K번째 투자자의 축적 방정식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9번과 같은 식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제 텀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6번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 이토 프로세스가 되게 되고, 여기 9번식 DP분의 DPI 이 부분에다가 그대로 이토 프로세스를 집어넣게 된다면은 다음과 같은 이제 10번식을 이제 유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번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Y-T 같은 경우에는 Y는 이제 웨이브 인컴 수익이 되게 되고 C는 컨섬션이 되게 되겠죠. 여기 같은 이 식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 섹션에서는 이제 계산을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투자자들이 모든 수익을 자본 이득에서 얻는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즉 말하면 Y는 0, 그러니까 웨이브 인컴은 0이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노테이션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X라는 이제 스테이트 베리어블 벡터를 의미하게 될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테이트 베리어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이나믹하고 스토캐스틱하게 움직이는 그런 변수로 생각하면 되겠고 여기서 여기 A가 아니고 알파입니다. 이거는 이제 수정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P, 알파, 시그마
같은 것들도 전부 다 이제 스테이트 베리어블로 이제 보게 되고, 이제 단순하게 나타내고 이제 이터 프로세스로 나타나게 된다면은 이런 12번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여기서 이제 fx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테이트 베리어블 상태 변수의 디터미니스틱 트렌드, 그러니까 디터미니스틱하게 움직이는 그런 벡터가 되겠고, 여기서는 이제 gx 같은 경우에는 뒤에 dq 같은 게 이제 위너 프로세스가 돼가지고, 이제 각 상태 변수들의 이제 변동성을 이제 캡처하는 이제 다이아고날 매트릭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f하고 g, dq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13번 식이 나오게 되는데, 좀 이제 굉장히 복잡한 식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파악한 거는 이런 이 앞에 텀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은 스테이트 베리어블이었고, 여기 뒤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G나 이제 시그마, 이제 에타와 같은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스테이트 베리어블이 되는데, 결국에는 제가 파악을 한 거는, 상태 변수를 고려를 해가지고, 좀 효용을, 유틸리티를 최적화하는 거를 목표로 하는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13번씩, 아까 이 위에 식으로부터 나오는 이제 n 플러스 1 퍼스트 오더 컨디션이 이제 14번, 15번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두 식으로부터 유도되는 게 이제 16번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 16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좀 뒤에서 좀 자세히 보다 보면은 A 같은 경우에는 이런 17번 식으로, HK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16번씩 이 식이 좀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냐면은 이 앞에 텀 같은 경우에는 싱글 페리오드 민 베리언스 맥시마이저.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캐팸에서 고려를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위험 자산에 투자를 했을 때 그런 이제 비율이 되게 되는 거고, 뒤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시그마, G, 에타, V 같은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스테이트 상태 변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태 변수를 고려한 뒤에 텀도 이제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캐팸에서. 그래서 사실은 이 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의미하게 되냐면은 투자 기회 집합에서 선호하지 않는 것에 대항해가지고 해지를 하는 자산의 수요를 반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 이제 여기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어, 맨 뒤에 이제 두 가지만 좀 자세하게 보자면은 16번 식으로부터 이제 유도된 최적의 이제 포트폴리오 초이스 같은 경우에는 소비의 컨섬션의 이제 베리언스, 분산을 좀 줄여두게 되고, 해칭의, 해칭의 행동을 했다는 거를 이제 입증하게 됩니다. 이 모델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투자 기회의 집합을 좀 구조를 제한하기 위해서 조금 더 단순한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여섯 번째 섹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가장 단순한 형태를 이루게 되고, 투자 기, 투자 기회 집합이 시간에 따라 고정된 상태를 유지한다고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즉 어떤 거를 의미하게 되냐면은, 그래서 시그마, 시그마와 알파 R 이런 변수들이 콘스탄트 파라미터라고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말해가지고 기대 수익률, 그다음에 리스크 프리 레이트, 그다음에 이제 변동성 같은 것들이 이제 상태 변수가 아니라 그냥 일정한 파라미터 상수라고 가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식으로 쓰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이제 19번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싱글 페리오드 디멘전 펑션이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싱글 페리오드 그거 민베리언스, 흔히 말해서 캐팸식이랑
비슷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태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정리가 하나 나오게 되는데, 이 정리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게 된다면은, 수익률이 이제 로그 이제 로그 노멀을 따르는 N개의 위험 자산과 하나의 무위험 자산이 주어졌을 때,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무위험 자산만 포함하는 포트폴리오와 위험 자산만을 포함하는 포트폴리오로 이루어진 그 유니크한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쌍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위험 자산의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분포는 로그 노멀을 따르게 됩니다. 위험 자산의 포트폴리오에서 K번째 자산에 투자한 비중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 이 티어럼 1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게 된다면은, 이 티어럼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코비치 토빈 세퍼리치 티어럼에서의 컨티니어스 타임 버전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거게 되냐면은 위험 펀드의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 펀드의 보유 자산은 이제 위험 자산의 최적 조합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제 마켓 포트폴리오가 이제 균형 상태에서 이제 효율적이라는 조건을 사용을 해가지고 모델의 이제 균형의 수익률이 이제 밑에 같은 이제 방정식을 만족한다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알파 i 마이너스 r 같은 경우에는 자산 i의 이제 초과 수익률이 되게 되는 거고, 베타 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감도, 아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 위험 프리미엄이 되겠죠. 아까 그 캐팸에서 봤던 거랑 똑같은 공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나와 있듯이 이제 20번씩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고전적인 캐팸 모델의 좀, 연속 시간을 확장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3번드 티어럼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가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태 변수로서 이제 인터레스트 레이트를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을 상태 변수처럼 보게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 기회 집합 같은 경우에는 하고, 아니, 아니, 이 두 번째는 좀 생략을 하고,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첫 번째에서 말했듯이 얘를 이제 상태 변수로 봐가지고, 이제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이제 변화한다는 얘기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가지고 인터레스트 레이트 자체가 일반적인 콘스탄트로 보지 않고 시간에 따라 가지고 이자율이 변동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앞서 이제 말한 거를 바탕으로 인터레스트 레이트 자체를 이제 스테이트 베리어블로 봐가지고 다음과 같이 이제 수요 함수 같은 경우를 다음과 같이 이제 수정해서 쓸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DK는 이제 이렇게 되게 되고 HK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까 식에서 여기 뒤에 항이 좀 추가됐다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식은 이제 일반적인 싱글 페리오드에서의 이제 민베리엄스 맥시마이저에서 투자하는 거고, 뒤에 같은 경우 이제 인터템포럴 스테이트 베리어블을 이제 고려해가지고 이 항이 좀 추가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베리언스 자체는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게 되고, 이 페이지는 제가 뺐어야 되는데 좀 실수로 안 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빼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쓰리 펀드 띠어럼 해가지고 두 번째 정리가 나오게 되는데, 어, 좀 자세하게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제 N개의 위험 자산과 한 개의 무위험 자산이 만약에 주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이 자산들로 이루어진 세 개의 포트폴리오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포트폴리오는 다음과 같은 거를 이제 충족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모델에 따라 행동하는 모든 이제 위험 회피 투자자들은 N 플러스 1개의 자산 중에서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든 이 세 개의 펀드 중에서 선택을 하든 인디퍼런트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각 펀드의 포트폴리오에서 이게 개별 자산에 투자된 비율은 순전히 이제 기술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투자자의 펀드에 대한 수요 개별 자산에 대한 투자 기회 집합이나, 투자 기회 집합이나 펀드가 보유한 자산 비율 내에서에 대한 지식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저도 이거 세 개 보고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좀 찾아보면서 뒤에 정리를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쓰리 펀드, 세 개의 펀드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은,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험 자산에 투자한 그런 게 되게 되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지항을 포함해가지고 인터레스트 레이트를 변화하는 거를 이제 좀 반영한다. 그러니까 스테이트 베리어블을 반영한 거로 생각하면 되고, 여기 2가 아니라 3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험이 없는 자산에 좀 투자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자산에 투자를 한다 해가지고 3펀드 티어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민베리언스 그쪽을 보게 된다면은 여기서 이제 펀드 2 이쪽 부분이 빠지게 되고 이 두 개로 하게 되는 투 펀드 띠어럼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상태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위험 자산과 무위험 자산으로만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 투 펀드 띠어럼이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앞에 나온 이제 앞에 섹션에서 배운 거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ICPM 공식을 이제 유도하는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DI 같은 경우에는 자산에 대한 총 수요가 되게 되는데, DI는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아시다시피 기존 CAPM 같이 이제 상태 변수를 고려하지 않는 항이 되는 거고, DN 같은 경우에는 그 상태 변수까지 고려한 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25번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켓의 균형에 대한 식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NI라고 나온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N은 이제 주식의 총 수가 될 거고, 좀 발행한 주식의 수가 될 거고, 이거는 이제 NIK에 다 합의된 거고, 그거에 대한 변화율도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NIPI, 그러니까 주식의 발행한 수와 주식의 가치를 더하게 된다면은 모든 자산의 밸류, 그러니까 M가 같아지게 되고, 마찬가지로 DI, 모든 수요를 합친 것과 같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더 이퀄리브리엄 다이나믹스 4 마켓 균형에서의 다이나믹스는 이제 이런 26번과 같은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27번씩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된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냐면은, 시장 포트폴리오의 이제 가치 변화는 개별 자산의 가격 변화 및 그 다음에 수량 변화의 합으로 좀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NDPM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포트폴리오 가격 변화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이 텀 같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의 가격과 수량 변화가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좀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26번으로부터 이제 26번 이제 앞에 식으로부터 11번 식이 아까 보게 된다면은 아까 이 식이 되게 되는데 이 26번, 27번, 11번 이 세 개 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이제 28번과 같은 식을 이제 좀 유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29번식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초과 수익률, 일종의 초과 수익률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R 같은 경우는 리스크 프리, 그러니까 무위험 수익률, 마지막에 여기는 이제 변동성 항이 됩니다. 이 세 개의 조합으로 시장의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30번 같은 시금 같은 경우, 여기는 이제 알파 I 마이너스 R이 이제 기대 수익률이 되겠죠. 이 기대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제 두 개의 요소로 이제 구성이 되게 되는데, 첫 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 포트폴리오의 이제 상관관계를 기반으로 한 이제 위험 수익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이자율 변화를 좀 생각한 그 해칭 수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음. 여기서 이제 알파 M가 나타나야 되는데, 알파 M 같은 경우에는 시장 포트폴리오에서의 기대 수익률입니다. 시장 포트폴리오에서 기대 수익률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고, 시그마 IM 같은 경우에는 자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I와 시장에서의 그 코베리언스를 나타내게 되고, 이제 시그마 M 제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 포트폴리오에서의 변동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자산 이제 I에 관한 이제 초과 수익률이죠. 초과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제 두 개로 되게 되는데, 이 첫 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어 베, 베타, 그러니까 시장의 민감도와 시장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이제 기반으로 한 거라고 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여기랑 똑같이 이자율을 반영한 해칭 수요를 반영한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이 31번씩에서 오메가 i를 이제 곱하고 이제 뭐 더해주게 된다면은 30, 32번과 같은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 알파 M으로 바뀌었는데 얘는 이제 시장 포트폴리오에서의 초과 수익률이죠.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33번씩 같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의 초과 수익률을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게 된 건데, 굉장히 복잡한데 이제 31번하고 32번씩으로부터 이 식이 최종적으로 유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H34번 같은 식으로는 이런 식으로 시그마 IR은 0이라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캐팸에 대한 초과 수익률은 이제 이 공식을 따른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게 된다면은 캐팸에서 이제 실증적인 증거에 대해서 좀 나오게 되는데, 아이캐팸에서의 실증적인 증거가 나오게 되는데, 캐팸은 이제 단일기간 프레임워크 내에서 이제 시장의 위험만 고려하는 반면에, 이제 아이캐팸 같은 경우에는 다기간 투자 기회의 금리 이제 인터레스트, 그러니까 이자율 변화와 같은 추가적인 요염을 좀 포함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아이캐팸은 좀 캐팸과는 달리 제로 베타 포트폴리오를 통해 이제 이 비시장적인 요인의 자산 수익률이 미치는 영향을 좀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 캐팸 같은 경우에는 모든 투자자가 동일한 이제 기대 수익률을 얻는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지만, 아이캐팸 같은 경우에는 투자 기회에 이제 다이나믹한
이제 변화를 이제 고려를 하게 됩니다. 이제 아이캐펜 같은 경우에는 캐펜보다 더 장기적으로 수익률 특성을 더 포괄하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이캐펜 같은 경우에는 캐펜보다는 더 데이터상으로 잘 일치하게 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초기적인 모델로 더 검증이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섹션인 컨클루션 쪽을 보게 된다면은, 이제 개발된 이제 모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아이캐펜 같은 경우에는 기대 효용의 극대화와 자산의 이게 유한 책임을 일치하는 그, 인터템포럴 자본 시장의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모델은 이제 고전적인 캐페의 매우 구체적인 추가 가정 하에만 균형 관계를, 균형 관계를 좀 충족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모델의 주요 목적은 검증 가능한 것, 검증 가능한 거를 이제 도출하게 되고 추가적인 이제 실질적인 테스트를 이제 장려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 모델은 로버스트 이제 견고하다라고 하고 임금 소득과 소비재의 시간에 따른 상대 가격 변화를 포함하도록 확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일단은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이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혹시 없으신가요? 네, 11시에 가봐야 돼가지고, 잠깐 그 얘기를 좀 하면, 네. 그, 네, 잠깐만요. 오늘 어디 산학협력 때문에, 저녁에 회의를 참가를 해야 돼서, 저녁에 세미나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4시 이후 사람들은 세미나를 못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상현 학생, 오늘 정민석 학생이 뭐 행사 있어서 못 온다고 했으니까 이상현 학생이 정민석 학생 시간으로 오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민석 학생 시간은 3시 20분이거든요. 이상현 학생 시간이 아,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그럼 그때 이상현 학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신동환, 이민지, 구호진 학생은 설날 끝나고 해야 될 것 같아요.